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강인준 시장의 민선 8기 시정이 본격화됐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4년간 진행한 시정을 토대로 이 시정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면 물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강인준 군산시장과 함께 민선 8기 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거가 끝나고 취임한 지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돼 갑니다. 이제 8기에 이제 어떤 그 시정의 어떤 방향을 마련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해서 민선 8기 취임을 했는데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민선 7기 우리 군산의 시기 자체가 경제위기, 여기에 또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군산 경제의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군산이 정말 살기 좋은 군산, 행복한 군산을 만들려는 우리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군산의 재도약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 압도적인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민선 7기 시정을 하시면서 그때 참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역 경제의 타격이 상당히 거의 붕괴 상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4년 동안 시정 민선 7기의 시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이제 경제 문제 우선 네. 어떻게 우리 군산 경제를 희생시킬 것인가가 제일 큰 과제였고요. 그래서 추진한 것이 군산의 산업 구조를 이제 좀 미래형 산업 구조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한 것이 전기 자동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이었고요. 네. 근데 이것은 군산 상생형 일자리로 전기차 중심 도시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 이 클러스터도 지정받아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이 붕괴되면서 또 어려워진 게 우리 지역상권, 골목상권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군산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 지역 앞에인 그리고 배달의 명수,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군산의 지역 경제를 지키는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민선 8기 때 이제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도 민선 7기에 시작했던 이런 산업구조 개편 문제는 이게 단기 과제가 아니고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차질 없이 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기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또 바람이었던 현대중공업 재가동도 지금 내년 초부터 일부 불억 생산으로 재가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2달 정도 앞당겨서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가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욱더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현대중공업도 이제 올 말부터는 좀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선 8기 시정은 시장님 말씀대로 민선 7기 시정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제 민선 7기 시정이 말하자면 미래 산업의 그 성장 동력 산업의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본다면 민선 8기 시정은 이제 그 틀 속에 여러 가지 내용물을 채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민선 8기에 이제 군산형 일자리 7기에 시작했던 일자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쯤이나 본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뭐 지금 제일 큰 명시인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무하는 그 인력도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디슨 모터스는 공장 준공을 해서 지금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대청 모터스는 올해 말 지금 준공을 목표로 거의 지금 공장이 완공되고 있고요. 코스텍도 내년 초까지는 지금 공장 준공을 해서 우리 군산형 일자리에 주요 기업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단순히 명신이나 에디슨 모터스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군산이 전기차 중심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겠죠. 예, 네. 여기에 이제 부품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발맞춰서 강서연구개발 특구도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 군산 강서연구개발 특구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실제 과학기술부에 이제 우수상 예. 그래서 받았죠.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을 해줘야만이 우리 군산이 진정 그 전기차 중심의 도시가 되고 또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상생형 일자리가 완성이 되고 우리 군산이 전기차 중심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뭐 1, 2년 안에 이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하에서 여기에 국가 예산도 투입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나 우리 군산시도 여기에 예산도 투입을 하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선 8기에 이제 그런 역할들이 우리 군산시가 주요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중공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 2월이었죠. 예. 공장 가동을 재개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그 협약이 발표가 됐고 지금 뭐 재가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현대중공업의 이제 다시 재가동하려고 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예. 특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 이제 용접. 힘들가죠. 이 용접 기능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 모집을 해도 잘 안 온다. 이 인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좀 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가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걸려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우선 부록 생산만을 하고 있지만은 2주 전에 현대중공업 그 전무님이 그동안의 진행 경과 뭐 이런 걸 우리 시하고 상의하고 말씀해 주시게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베트남하고 태국에 가서 현지 설명도 지금 하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네. 때문에.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호황 불황일 때 온도차가 큰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고 또 용접이라는 일 자체가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너무나 기피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천상 여기 우리 국내 젊은이들이 이런 기피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까지도 데려다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고요. 올해 한 300명의 인력이 지금 필요한데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습니다. 네. 현재 지금 12개 협력업체와 협약을 끝냈고요. 그 12개 업체가 이제 군산 지금 현대중공업 군산조소 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1,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장을 지금 보수하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개 업체가 와서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 12개 업체들이 데리고 있는 인력 그리고 좀 부족한 인력을 올해 안에 한 100여 명 가까이를 저희들이 교육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네. 한 200여 명 가까이는 본인들이 기존에 회사에서 데리고 있던 인력,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올 8월부터 2개월간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12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고용지원금도 주고 또 교육 훈련비들 저희들이 수당도 주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장대학이랄지 여기 포리틱 대학인가 거기하고도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계속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그 인력 문제를 상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시키고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이 제일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600명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한데 네. 600명 이상의 교육훈련이 과연 우리 내국인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건 현대중공업도 내국인으로 채우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을 빼내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산업 전체적으로 문제가 붙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상 신규 인력을 양성을 좀 하는 것이 또 과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이제 신조까지 하게 되려면은 더욱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현대중공업과 우리 정부와 우리 자치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인력 양성을 해서 투입을 해야만이 지금 조선업이 모처럼 이게 호황을 맞았거든요. 현대중공업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 본인들의 목표량을 전반기에 싹 채웠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호황인 국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 동안 빨리 군산에서도 신조 건조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전제 조건이 근데 인력 양성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또 하나의 군산의 미래 산업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어떤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알리백 산업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리백 산업단지는 이제 정부의 첨단 그린 산업단지, 예, 스마트 그린 예, 산업단지 지정이 이것이 얼마 전에 지정이 발표됐고요. 돼서 예. 상당히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곧 이제 조성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메꾸고 있고요. 네. 벌써 메꾸기 전에도 투산 퓨어셀이 거기 입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내년 초에 네. 우선 단지가 나오는 대로 자기들은 네. 공장을 빨리 짓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한 100여만 평 그렇게 되죠? 예, 100만 평이 좀 넘습니다. 114만 평 네.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도 좀 벌써부터 이제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물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뭐 SK 데이터 센터랄지 네. 이제 그다음 지금 현재 여기에 연관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배터리 말하자면 뭐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랄지 네. 그다음 그 수소 연료전지 그 연관 기업들은 알리백 산업단지하고 딸리 기존에 지금 네. 새만금 산단에 지금 입주 계약이 되고 있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땅이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다. 예. 이제 알리백 산업단지 이렇게 조성은 이제 뭐 되고 있고, 곧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부지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업이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산 퓨어셀이랄지 뭐 SK 창업 단지랄지 데이터 센터랄지 이런 곳은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 유치가 과연 이 주로 이제 알리백 재생에너지 100%로 쓰는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야 될 텐데 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말하자면 알리백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그 선구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기업 유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알리백 단지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큰 걱정을 안고 있고요. 오히려 새만금청과 계속 전라북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좀 기술력 있고 또 네.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봤자 저는 네. 이런 역할입니다. 아무 기업이나 받지 말고. 예. 네. 왜냐하면은 여기에 알맞는 진짜 문자 그대로 알리백 그 인증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야만이 우리 군산의 먼 미래까지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기업으로 골라봤자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건 대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큰 걱정은 없고요. 알리백 우리 산업단지 100만 평이 좀 넘는데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새만금 산업단지가 그게 거의 마지막 네. 산업단지입니다. 이제 이 땅이 없습니다.
네. 서명금 산업단지가 이제 땅이 없을 정도가 됐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걱정거리가 이게 생긴 것이 이 세계가 이제 물가, 그리고 이런 그 금리, 이런 그 상황 세계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울 거다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그래서 이제 기업이 투자가 좀 축소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들 유치가 이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세계 시장을 나가려면 이제 알리백이 좀 아주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본인들의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이 처음으로 지정된 우리 알리백 산업단지가 더 효용성을 저는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뭐 기술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사실은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각각 부분들 여기에 엄청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야말로 근데 뭐 실력 있는 그러면요. 강소 기업들이 이제 뒷받침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런 기업들은 더군다나 또 꼭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뭐 또 뭐 각종 뭐 자동차 메이커들 이런 데하고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제 조건이 알리백의 네. 인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우리 군산을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뭐 미국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약속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제일 그때 중요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자국 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 가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군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미래 산업 구조를 위한 여러 가지 중심되는 산업을 일으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골목 경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이 상품권, 군산사랑 상품권 그리고 배달의 명수 뭐 이런 것들 이제 골목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정책으로 추진이 돼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민선 8기 때도 계속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될 텐데요. 네,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좀 걱정이 요즘 새 정부 들어서서 그 지역 화폐 예산을 줄이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사실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어려울 때 단기적인 대책이거든요. 끊임없이 정부가 모든 뭐 기업이나 우리 사업을 끝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각 지역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사실 짊어지고 가기에는 힘든 지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계속 중앙정부한테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민선 8기 때도 우리 군산사랑 상품권이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우리 뭐 배달의 명수랄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지고 이제 좀 카테고리를 넓혀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확대를 시키고 또 우리 또 공동 도매 물류센터도 올해 안에 준공이 되거든요. 네. 이런까지 같이 어떤 순환경제 체제를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지역상권, 우리 골목상권들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그런 물류 비용도 저렴하게 되고 가격도 저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골목상권 가게들조차가 안심을
물가제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은 더 혜택을 보는 것이고 해서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을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구축을 해서 하게 된다면 또 지역 내 우리 상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를 좀 시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건은 윤석열 정부의 이 골목 상권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예. 이게 지금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네. 강 시장께서 이제 이번 민선 8기 취임하면서 특히 강조를 했던 것이 이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이 시기에 교육도시 조성을 이렇게 소리 높여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군산에서 이제 떠나시는 분들 네. 조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하고 교육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교육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아이들이 좀 자기 개발과 자기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 연수비도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지만은 학력이 떨어지고 가정교육이 좀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군산의 학원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50%를 학원비를 학원에서 부담을 하고 50%를 우리 군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하는 그다음 자부담은 한 10% 정도 되게 해서 본인이 좀 공부하고 싶은 거 부족한 부분은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까지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은 버스비니 뭐니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내버스 무상요금을 어떻게든지 실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것이 사실은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게 교육인데 문화페이 2만 원씩 지원해서 아이들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뭐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적인 제도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저희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우리 군산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만들 것인가. 올 지금 이제 하반기에 우리 학부모, 학생, 뭐 교사, 그다음 우리 시민, 의회 모든 우리 각계 각층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확대 그리고 또 역할들을 부여를 해서 우리 군산의 교육을 좀 좋은 그런 우리 군산 만들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뭐 교육 중에 하나가 또 이게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공부의 명수라고는 앱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도 공부의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수도 이제 내놨는데 왜냐면 집에서 공부하다가 딱 막히잖아요. 네. 그거를 물어볼 데가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그 앱으로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담당 우리 인력 풀을 해서 바로 그걸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공부의 명수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의도 있겠지만 모르는 거에 생기면 그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겠다. 그런 것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창업수도 군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말은 좋지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라는 게 경험도 없죠, 자본도 없죠. 참 온갖 없는 것 투성이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그 성공 사례가 아주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창업 맞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실질적인 군산에서 이런 거 청년 창업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말씀드린 창업기업 지원금 한 10억 정도를 그 우리 펀드 우리 네. 만드는 걸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왜 이런 발상을 가지게 됐냐면은 SK가 지금 창업센터를 올해 지금 착공이 들어가는데 네. SK가 지금 한 300명이 넘는 이 창업 말하자면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우리 군산시가 여기에 발맞춰서 함께 거기에 해야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지금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어떤 그런 기업들이 창업센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효과적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창업센터를 지원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마침 SK가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청년들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는 커뮤니티 공간의 개념이 좀 강했어요. 네. 거기서 와서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창업 활동 좀 지원해주고 그다음 청년 일자리 찾아주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SK하고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제들을 논의를 좀 제가 초기에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청년 창업센터를 만들고 또 우리 군산시는 거기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서 연계를 해서 우리 군산의 젊은이들이 또 유지에서도 군산에 가면은 창업하기가 참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창업 수도를 한번 꿈꾸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다행히 SK가 좀 그런 다른 기업들보다 이 청년들 창업에 대해서 청년들 군산에서도 그 구도심 용화동에서 로컬라이즈라고 SK가 몇 년 해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 또 SK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좋은 이게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군산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청년 창업 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 관광이 그동안 근대문화유산을 자산으로 해서 상당히 매력 있는 관광지로 꼽혔습니다. 그런 이제 코로나에 이제 직격탄을 받았고 또 이제 근대문화유산이 이제 조금 식상한 면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관광 매력을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 군산의 관광을 다시 또 일으켜 세워야 될 것인지 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관광 산업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렌드도 이게 잘 바뀌고 네. 또 인프라 구축하는데 재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 산업이 사실은 어려웠고 그렇지만은 관광 산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우리 가동률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또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우리 고군산의 이런 비경을 이용한 관광 산업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줄기만 세워놨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에 꽃을 피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문여도에도 해양 우리 단지 지금 관광단지 조성 중에 있고요. 우리 우선 동백대교 시내에는 우리 구도심에는 동백대교 경관조명도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월명산에 전망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또 비어포트 우리 구도심에 수제 맥주 네. 중심으로 한 그런 또 먹거리 관광 또 그게 우리 농업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연결을 하게 되면은 군산의 관광객이 다시 또 찾아올 거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어떤 뭐 유적을 살펴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체험거리고 있어야 되고. 체험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히 또 지금 섬의 트레킹 코스 말도, 명도, 방축도 여기 트레킹 코스가 아주 지금 멋있거든요. 거기엔 출렁다리도 있고 이것이 이제 곧 내년에는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아름다운 섬 속에서 또 트레킹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체리형 관광을 꼭 우리 완성시켜야겠다는 저희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전에는 와서 그냥 오전에 와서 점심 먹고 살펴보고 다시 돌아가고 오는 관광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체험, 그 다음에 볼거리, 먹거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는 체리형 관광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문여도에 있는 해양 체험 레저 단지랄지 뭐 이런 데도 몇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엄청나게 인프라 구축인데 돈이 많이 들고 한꺼번에 다 못 오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갖춰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구도심 지역하고 고군산 지역하고 이제 연계를 어떻게 잘 엮어내느냐. 예. 이제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군산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도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농업과 어업도 이에 못지않게 우리 삶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농업과 어업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농수산 이 식품이 이제 단순한 그 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하고 체험하고 이런 그 현대 트렌드에 맞게 농수산업의 어떤 산업 구조도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군산의 농업은 전부 다 미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쌀농사 짓기가 원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일제시대부터 뭐 군산이 일본으로 쌀을 수탈해가는 항구였고요. 그래서 군산이 생겼고요. 옥구쌀이 참 유명했죠. 네. 지금도 미질이 아주 좋기로 유명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바다를 메꾼 그 논이기 때문에 미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쌀농사 짓기가 좀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계화가 많이 되고 해서 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예 농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군산은 원예 농업 할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그다음 두 번째로 원예 농업은 이 물이 필수입니다. 네. 근데 우리 군산에는 원예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할 수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예 농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죠. 이게 젊은 친구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나는 농업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쌀농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농사는 면적이 넓어야 이게 소득을 올리는 그렇죠. 농업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은 면적이 농토가 얼마 안 되더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원예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작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수로를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네. 우리 군산시에서도 젊은이들이 이제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에 대하에 있는 한 5만 평 부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연습 스마트 농업을 2년이나 3년 연습하고 나가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독립해서 지금 나간 친구도 벌써 생겼고요. 네.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만금에 우리 군산 쪽에 있는 농생명 용지에도 그쪽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단지 개발도 저희 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이 사실 새만금으로 인해 수산업이 엄청나게 위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그 어획량은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원판 뭐 중국이니 어디니 뭐 전부 다 수산업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전에처럼
바다에 가서 잡는 어업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르는 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지금 새만금 산단에 지금 계획 건설 중 다 준비가 끝나고 지금 시작을 곧 합니다. 근데 네. 여기에 이제 연구 기관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 업체들도 한 30여 개가 들어와서 가공을 해서 6차 산업으로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우리 수산가공종합단지를 만들려고 있고요. 또 새만금 내측에 우리 농생명료 쪽에 사실은 원래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우리 수산업을 위해서 사실은 뭔가 하기로 원래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100만 평 정도를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하고 앞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수산물을 가지고 우리 수산가공종합단지에서 가공을 해서 네. 고부가 가치의 우리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우리 수사람이 그래도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축소된 수사람을 일정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걸 보고요. 새만금 사업 외 지역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해삼, 그 다음에 전복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양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후 조건이나 해류를 보니까 군산은 해삼이 가장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해삼 하면 또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대부분 다 전량 수출입니다. 네. 그래서 좀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앞으로 해상풍력이 되게 될 경우에 거기에 이제 수산물 우리 수산 발전 계획에 따라서 그런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지원을 해서 우리 군산의 수산업이 다시 또 좀 소득을 올리는 또 옛날처럼 좀 활기를 띠는 수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양식 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2년 전에도 가리비 양식을 비완도에서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네. 근데 해삼이 원판 수요가 많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연도에서도 했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고군산군도 거의 전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해삼. 우리 이 조개 종류는 종패라고 그러고 네. 해삼 치어죠. 이걸 많이 뿌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지역에다가 해삼 그 치어를 많이 지금 넣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그동안은 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그리고 가공하는 어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선 8기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다짐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민선 8기는 그동안 다녀온 군산 경제의 자립 기반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 개편을 더욱 공고히 해서 여기 이런 기반 위에 우리 교육이랄지 문화랄지 복지를 더 확대시켜서 살기 좋은 우리 군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경제위기, 코로나위기 등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겨낸 우리 경험 그리고 지혜를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힘 모아서 우리 군산의 제도약 그리고 살기 좋은 군산, 행복한 군산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 경제의 심장, 다시 뜨는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군산시의 민선 8기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민선 8기의 시장이 큰 프로그램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직접화된 군산인 만큼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준 군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